뉴저지 본선거에서 한인 유권자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지역 정치권에 관심이 높습니다. 어제 저녁 팰리세이즈 팍에서 보행자 안전 캠페인 2차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오늘 뉴저지 시니어 프리즈 관련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5년간 뉴욕 한국 학교 및 학생 수가 20%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소득층 100만 명이 무료 급식을 지원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스턴 컬리지 재학 중인 여대생이 남자친구 자살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뉴요커 중 40%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성전자의 가전제품들이 미국 시장 점유율 3분기 1위로 조사됐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11월 5일 치러지는 뉴저지 본선거에서 한인 유권자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지역 정치권에 관심이 높습니다. 2018년 기준 뉴저지 한인 유권자 수는 34,243명으로 6년 전인 2012년에 25,361명보다 35%는 수치입니다. 펠팍 등 한인 밀집타운에서는 한인 유권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여서 한인 표심이 선거 당락을 좌우할 만큼 영향력이 큽니다. 한인 유권자가 가장 많은 타운은 3,340명이 살고 있는 펠팍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펠팍 전체 등록 유권자 7,917명의 42.1%에 해당합니다. 한편 한인 유권자 수가 늘고 있는 만큼 투표율 또한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기준 한인 유권자 투표율이 46%에서 60%인 곳은 몇 군데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은 한인 유권자가 살고 있는 펠팍의 경우 투표율이 37%에서 46%이고 포트리와 리치필드는 28%에서 37%에 그쳤습니다. 모든 선거는 특별한 이슈가 있어야지만은 투표율이 높습니다. 금년 중간 선거는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인들은 더 많이 투표장에 나가갖고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은 미국 주류 사회에서 한인들에 대한 모든 관심과 지원이 더 커질 겁니다. 다음 달 5일 치러지는 뉴저지 본선거의 투표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됩니다. 투표 위치는 시민참여센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뉴저지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에서 보행자 안전 캠페인 2차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펠팍 타운홀에서 열린 2차 설명회에는 앤디 민, 마이클 비에트리 시의원 및 경찰 관계자들과 3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최근에는 충분한 사전 교육이나 홍보 없이 갑작스럽게 단속을 했습니다. 40여 명이 적발되어 주민들의 항의도 있었습니다. They were doing a campaign out on the road. Maybe there was a little lack with the community, the Korean community, the Spanish community. What we can do is we could add more. 이에 설명회를 다시 연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회에서는 최근 펠팍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 통계 자료와 함께 유의해야 할 점들이 소개됐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뉴저지주의 보행자 사망자 수는 869명으로 주 교통당국은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뉴저지주를 주의가 필요한 주로 선정했습니다. 팰리세이즈 팍에서는 2018년 30명이, 올해에는 17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작은 타운에서도 해마다 높은 사망자 수를 기록하고 있어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좀 더 주의를 하셔가지고 잠깐 몇 초 사이에 다른 사람의 인생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진짜 얼마 전에
같이 펄펄해서 똑같이 이렇게 보행자 사고 당해서 돌아가셨거든요. 앞으로도 법규를 어긴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에 대한 적발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차량 운전자의 경우 차량 진행이 가능한 신호에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으면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200의 벌금, 벌점 2점, 사회봉사 15일, 보험금 인상 중 1개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행자 역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이용 시 보행자 신호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54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팰리세이드파크 타운정부와 경찰서는 안전한 타운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보행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오늘 팰리세이드파크 타운 정부와 버겐 카운티 시니어국의 협조하에 뉴저지 시니어 프리즈 관련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설명회에서는 뉴저지 시니어 프리즈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시니어 프리즈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입니다. 뉴저지에 거주한 지 10년 이상 되고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보유한 지 3년 이상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사를 다녀온 연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소득은 2017년 87,268달러, 2018년 89,013달러 미만이면 됩니다. 처음으로 지원할 경우 신청자들은 PTR-1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주재무국 웹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회계사의 도움을 받거나 버겐 카운티 시니어국으로 연락해 한국어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자택으로 배송되는 PTR-2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시니어 프리즈 신청 마감일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금년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인상분에 대해서 한 200불 정도 수표로 주정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불 인상되면은 1000불을 이제 그 다음에 해에 받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크리스턴 펠팍 시장은 앞으로도 노인들을 위해 다양한 시니어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한국 학교와 학생 수가 지난 5년간 2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교육부가 발표한 제외 교육기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8.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한국 학교 수가 171개였지만 2016년 157개로, 2019년에는 139개로 감소했습니다. 한국 학교 재학생 수도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9,920명이었지만 2019년에는 8,031명으로 약 19% 감소했습니다. 교사 수 역시 5년 전에 비해 6%가량 줄었습니다. 이는 뉴욕의 한인 인구수 감소세와 중고교 학생들의 한국 학교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학생 수가 늘어나기 위해선 상급생들도 꾸준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과 과정 개선 등 교육 수준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100만 명에 달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무상급식과 급식비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양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푸스탬프 수혜자 수를 줄이기로 해 100만 명에 달하는 저소득 학생들이 급식 관련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농무부가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의 비용을 절감하고 규정에 허점을 틈타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을 막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푸드스탬프의 수혜 자격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새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98만 2천여 명의 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새 규정으로 무상급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 중 51%인 49만 7천 명은 급식비 일부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44만 5천 명은 다시 무상급식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 4만 명가량은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규정은 무상급식을 원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많은 권익단체와 학교 관계자 정책 전문가들은 자동 가입이 아닌 개별 신청해야 하는 절차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개별 신청 과정이 문맹, 언어 장벽 등의 문제는 물론 바쁜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보스턴 컬리지에 재학 중인 여대생이 남자친구 자살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포크 카운티 검찰은 한국에서 유학 온 유인영 씨가 같은 학교에 다니던 남자친구 알렉산더 어틀라를 자살로 내몰았다며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사귀어온 그들은 일반적인 연인 사이와는 달랐습니다. 마지막 2달 동안 유 씨는 어툴라 씨에게 4만 7천 건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가운데 남자친구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내용이 수천 건 포함돼 있었습니다. 유 씨는 남자친구를 위치 추적하기도 하고 자살 당일에도 너 없는 세상이 낫다며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지난 5월 어툴라 씨는 대학 졸업식을 2시간 앞두고 투신 자살했습니다. 검찰은 그가 여자친구의 지속적인 육체적, 정신적 학대 및 언어 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국에 있는 유 씨가 스스로 미국에 오지 않으면 강제 송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남자친구의 극단적 선택을 부추겨 숨지게 한 지난 2014년 미셸 카터 사건과 유사해 보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뉴요커들에게 뉴욕시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단체인 정신건강정책연구소 DJ 제프 소장은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뉴욕 시민의 수가 23만 9천여 명에 이른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중 40%에 달하는 환자들이 전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이 결국 병원, 감옥, 녹자 쉘터를 전전하는 패턴을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는 이런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프 소장은 특히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부인인 셀레인 맥크레이 여사가 주도하는 뉴욕시 정신건강 이니셔티브 트라이브 NYC도 비판했습니다. 5년간 10억 달러를 투입해 뉴요커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돕겠다고 했으나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뉴욕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건조기, 세탁기, 냉장고가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 가전제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3분기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삼성 건조기가 20.2%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해 올해도 1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2017년부터 연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탁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점유율 19.3%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냉장고도 21.7%의 점유율로 무려 14분기 연속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프렌치도어의 냉장고의 경우 점유율이 28.9%로 10년 넘게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생활 가전 전체 시장에서 19.2%를 점유해 14분기째 삼성전자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경찰은 퀸즈에서 79살 남성을 잔인하게 폭행한 10대 청소년 2명을 수배 중입니다. 뉴욕시경은 10대 소년 2명이 지난 10일 캠브리아 하이츠 공공도서관 앞에서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때렸다고 밝혔습니다. 폭행으로 피해자는 대퇴골과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경은 브루클린, 퀸즈,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 발생한 현금 자동 인출기 강도 사건과 관련해 3명의 남자를 수배 중입니다. 그들은 지난 9월 6일 이후 4번에 걸쳐 약 8,610달러의 현금과 그 이상의 액수를 가지고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그들이 후드티와 마스크, 야구 모자를 쓴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며 이 남성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피츠버그 도심에서 이른 아침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버스가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버스는 커다란 구멍에 반쯤 빠진 채 한쪽으로 크게 기울었습니다. 이 사고로 당국이 인근 도로를 통제해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버스에 있던 운전기사와 승객 1명 등 2사람 모두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샤론이 퀸즈보로 부보로장이 2019년 뉴욕시 40세 이하 영향력 있는 40인에 선정됐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인 시티앤스테이트는 매년 뉴욕시 행정, 정치 분야에서 40세 이하 영향력 있는 40인을 발표하는데 그중 이 부보로장이 포함됐습니다. 이 씨는 2014년부터 퀸즈보로청의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로 공항체 개발을 포함한 건설 프로젝트와 이민자 교육과 같은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뉴욕시를 비롯한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로 손꼽힐 엣지가 내년 3월 11일 개장합니다. 이 전망대는 해발 1131피트 높이로 맨하탄 허드슨 야드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100층 높이의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야외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입장권 예약 판매가 시작됐고 입장권은 홈페이지에서 지정한 날짜와 시간대에만 입장할 수 있는 일반 입장권과 21세 이상 방문객에게 샴페인 한 잔을 함께 제공하는 샴페인 입장권 등 4가지 종류로 판매 중입니다. 퀸즈 칼리지 포인트에 위치한 맥릴팍이 공사를 마치고 재개장했습니다. 공원은 새로운 제방 구축 및 해안가 주변 0.25마일 거리에 산책로가 정비됐습니다. 공사 비용에는 총 540만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공원은 폐쇄된 부지 134에이커를 1930년 뉴욕시가 매입해 공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머타임이 11월 3일 일요일 새벽 2시부터 해제됩니다. 해당일 새벽에 2시가 1시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뉴욕과 서울 간 시차가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서머타임은 매년 3월 둘째 일요일에 시작해 11월 첫째 일요일에 끝납니다. 서머타임은 낮 시간을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건강한 삶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미노 시즈쿠 제프리 매니저 만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이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그런데 원료와 좀 제조 공장에 대해서 심사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예. 왜 후코이단의 분자량과 분자 구조까지 인증 기준에 넣어서 심사를 하는 건가요? 일단은 후코이단 고유의 분자량과 분자 구조를 잃게 되면 후코이단 성분이 잃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후코이단을 만드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인데요. 후코이단 제조법은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한 작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료와 선별과 배합 비율, 제조 온도, 외 보관법까지 여러 요소에 고려하여 만들어져야만 제대로 된 효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중의 대부분의 유사 후코이단 제품을 보면 저희같이 갈조류에서 후코이단 성분만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역이나 다시마를 단순히 갈아 만든 후코이단이라고 보기 힘든 제품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후코이단 제품은 이래야 한다는 국제적인 표준 또는 기준이 없고 또 아무나 쉽게 만들어서 판매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광고나 판매원의 말만 믿고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해 드셨다가 치료 시기 때를 놓치셔서 결국 금전적, 시간적, 유체적 피해를 소비자분께서 다시 받으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후코이단의 분자량은 최소 만이라고 아까 제가 1부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의 하에 있어야 되지만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후코이단에 대해서 연구와 또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를 해서 또 다양한 제품을 개발한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후코이단 제품만 하나만 판매하는 회사이고요. 아시다시피 많은 건강 보조식품 회사들 보면은 다른 제품들도 많은데
저희는 이 후코이단 제품만 16년 외기를 이제 걸어온 회사이고요. 또한 저희는 그 일본 가고시마 대학 그리고 규슈 대학 등과 연계해서 자사 제품을 의뢰해 실시한 다양한 항암 면역력 향상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국제 면역학회 즉 The American Association of Immunologists 와 세계 최고의 후코이단 연구 단체인 일본 MPO 후코이단 보고서를 매년 등재하는 등 제품의 안정성과 복합 후코이단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꾸준한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MPO 후코이단 즉 비영리 단체는 후코이단-life.com에 들어가시면은 그 연구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그 연구에 쓰는 후코이단 제품이 저희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후코이단 중에서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이 유일하게 자파에 인증받았다는 점 다시 한번 공지드리고요. 그렇다면 좀 더 궁금해지는 점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가 지사가 7군데가 있습니다. 홍콩에 한 군데, 대만에 한 군데,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LA가 저희가 본사이고요. 뉴욕은 저희 지사이고요. 저희 뉴욕 지사에 855-909-9191로 연락 주시면은요. 상담 및 저희가 샘플 그리고 책자에 대해서 보내드립니다. 무료로. 네, 그렇다면 이제 뭐 샘플이랑 그런 것까지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실 텐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전화로 많은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제프리 매니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